안녕하십니까. 진학습학원에서 국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훈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아주 진지하실 거고요. 또 진지하신 만큼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진학습학원의 모든 선생님들도 그 무거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재수생을 가르치고 나서 한 교무회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부원장 선생님께서 교무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귀에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렸습니다. 선생님들, 한 번 잔소리를 할 거라면 하지를 마세요. 그게 잔소리입니까? 교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번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하실 생각이 있으면 잔소리를 하십시오. 얘들은 언젠가는 듣습니다. 저한테는 꽤 큰 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학원의 원장님께서 저에게 소주를 한 잔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대개 재수생 종합반의 경우에는 1년에 최소 한두 번 정도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 평가, 담임평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술 한 잔 따라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인기 있는 담임이 되지 말고 필요한 담임이 되는 것, 그게 재수생 종합반 담임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말씀이 지금도 저한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경력이 좀 쌓인 나이가 됐는데요. 후배 선생님들께 그 말씀을 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어서 많은 수험생들도 이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다면 뭐죠? 즐겨라. 그런데 그 수준은 공자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견뎌라. 견디는 건 무척 어렵죠. 하지만 견디면 욕망은, 꿈은 실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함께 견뎌서 좋은 성과를 거둔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특하게 한 해에 참 재밌는 친구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결과는 한 친구는 서울대 인문학부를 들어갔고요. 또 한 친구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서울교대를 들어갔는데요.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의 원점수가 똑같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3점대 초반에서 3점대 후반 요 사이였거든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습에 대한 태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395점을 맞은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 학원에 와서 국어 영역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저는 독서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에 자신이 좀 없는데 이 부족한 독서량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친구만 무식한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아날로그적 삶에서 디지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독서량은 부족해. 이거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거든. 그게 꽤 오래전에 명문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학자들이 연구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학생들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발달한 학생들인가? 당연히 수렴적 사고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겠고요. 발산적 사고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묻는 그런 사고력이 되겠죠. 예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의 생각은 이 명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중에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졌을까요? 예상과 맞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발산적 사고가 아닌 수렴적 사고가 탁월하게 발달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창의적 지식을 묻는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워서 익히는 수렴적 사고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깨달은 거죠. 그런 면에서 독서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3명 다 국어 영역을 만점을 맞았고요. 동일하게 395점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학생들에게 독서량을 보완할 수 있는 수렴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이 형태의 노트인데요. 옆으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국어 영역을 4개 파트로 나누어서 배경지식, 필수어휘,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문법, 항목화 시키면 정확하게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배경지식은 수개월 동안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어 전용 노트 외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와야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죠. 첫째, 합법과 작문 영역은 우리 학원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인 위대한 아침 프로그램 때 지속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시험에서 10여 분 안에 완벽한 득점이 가능합니다. 수능에서 문법 파트를 잘 했던 학생들도, 즉 이른바 이야기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문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인데요. 기초부터 테스트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인식시키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문법 때문에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6월 모의평가에서 이 2개의 영역은 15분에서 17분 사이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2가지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가 문학이죠. 고등학교별로 문학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작품을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학습학원은 자습서화된 기초적인 교재를 가지고 일찍부터 시작하는 선행 기초반 학생들의 경우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독서 영역인데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듯이 논리학, 경제, 법, 과학, 기술 이 영역은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과 과학탐구 성적이 꽤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면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영역이죠. 문제는 합법, 작문, 문법, 문학에서 얼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그것이 6월 평가원 시험에서 독서를 해결해서 6월 평가원 때 이미 1등급을 찍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국어과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4분의 전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데요. 각 파트별로 개념, 원리를 문제화 시킨 특수한 프린트를 준비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때 합법, 작문, 문법, 문학 쪽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독서 영역도 -1 또는 2 정도에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가는데 소도 간다. 제가 어렸을 때 외조부님을 저희 어머니께서 모시고 사셨었는데 외조부님께서 낚시를 꽤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저수지에 가서
막내 손자 옆에 앉혀놓으시고 낚시를 하셨었는데 너무 지루했겠죠. 하루는 저쪽 저수지 끝에서 이쪽 저수지 끝으로 한 아저씨가 나룻배 타고 이렇게 넘어오시더라고요. 꼬맹이 마음에는 그걸 꼭 한번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졸라서 그 아저씨에게 부탁을 해서 나룻배를 한번 타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아저씨가 반대편에 묶어놓고 풀을 뜯어 먹이던 소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저 작은 나룻배가 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뒤집어지면 죽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이제 안 타겠다고 발뺌을 할 수도 없어서 어리둥절을 해 있는데 세상에 그 아저씨께서 나룻배에 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목줄을 끌고 저수지 안으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마치 수도승처럼 잔잔한 표정의 소가 수면 밑을 바라보니까 부지런히 네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중에 말 가는데 소도 간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속담화시킨 이 말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한번 잔소리 할 거라면 잔소리하지 않는다. 100번이건 1000번 해야 된다면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왔고 올해도 그러한 학원 강사로서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